지금 이제 미국에서 바이형이 처음으로 국회 연설을 지금 라이브로 하고 계십니다. AI가 아니고 실물이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 고생이 심했나 봐요. 왜요? 탈모가 심각하게 진행이 됐더라고. 아, 그것도 그것만 보셨어요? 아니 이제 나는 혹시나 대역인가 싶어가지고 열심히 봤는데 네, 대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상태가 너무 나빠. 머리가 굉장히 많이 듬성듬성 비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연설에 나와가지고 미국을 위한 어떤 그 새로운 부활 방안을 내놨다는 거죠. 우리 조 바이든 선생의 국회 연설 내용을 보면 나는 웅변대회 나온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뭐 한마디만 하면 다들 일어나고 박수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짜고 치는 운병대회 있잖아. 그러니까 학부모 대표가 낸시 펠로시드만 뭔 말 한마디만 하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는데 계속 테레비가 그 장면을 잡아요. 야, 이 언니는 무릎 관절이 쌩쌩해. 평소부터 MSM을 굉장히 많이 드신 것 같아. 갑자기 여기서 광고를? 네. 갑자기 훅 집어넣어 봤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계속 기립박수를 쳐가면서 연설을 하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박수로 바이든 오빠를 어떤 그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 상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박수 소리. 나는 지금 연설 중이야. 이걸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까지. 아무튼 주대나는 본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미국 가족 계획이라고 하는데 1초 8천억 다더. 이게 한국 돈으로 2,005조 원, 2,000조 원이에요. 2,000조 원. 여러분 2,000조 원이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4년 예산이에요. 4년 예산.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되니까. 이걸 올해 안에 다 쏟아 붓는답니다. 이거를 미국 국민을 위해서 쏟아 붓는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미국 국민들이 막 혜택을 볼 것 같은 이런 느낌적인 느낌에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그 대나무 숲에서는 짚어드리고 싶어요. 네. 연합뉴스 기사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죠? 3번 페이지니까 잠깐만. 한참 걸려요. 11페이지. 원고를 뭘 이렇게 길게 썼대, 그때는. 얘가 예전에는 좀 다이제스트를 해오더니 이제는 그냥 복붙이야. 아니요. 나름 조정한 거야? 네. 자, 바이든 첫 의회 연설에서 2,000조 원 인적 투자 초점, 재원은 부자 증세.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가족 계획은 10여 년간 교육과 보육에 1조 달러를 지출하고 중저소득층 가구에 8천억 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등 모두 1조 8천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세에서 4세 아동 유치원 무상교육, 커뮤니티 칼리지 2년간 무상교육, 보육료 지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건강보험료 인하, 아동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원 조달을 위해 15년간 2조 달러를 목표로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인상, 세원 발굴 확대 등 부자 증세 추진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거를 이제 내용을 보자면요. 2조 달러를 쓰긴 쓸 거예요. 아마 올해 내지는 자기 임기 안에 다 쓰겠죠.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길게 쓴다고 하더라도 2, 3년 안에 쓸 계획인가 본데 이거를 무려 15년 동안 끊어갖고 갚겠다는 거예요. 먼저 땡겨 쓰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갚는 데 있어서 인상을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그러니까 은행에 돈 좀 있는 애들 거에서 그러니까 투자해서 거기서 이제 이득이 나게 되면 그 이득의 세금을 붙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자들한테만 뜯는 거구나. 서민은 8천억 감세해 주는가 보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이든이 이만한 돈을 일단 풀어놓잖아요. 시중에. 서민들이 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이 돈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여행을 제대로 다니기를 하나요? 그렇다고 무슨 뭐 소비 심리가 살아났고 이걸로 자동차도 못 사. 생산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긴 반도체도 없는데 지금. 그래갖고 세탁기, 그 한국산 세탁기하고 평면 TV 말고는 살 게 없어요. 지네 나라에도. 네. 그 휴대폰이나 사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돈은 서민들한테 가지만 결과적으로 어디로 흘려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미쳐 날뛰는 금융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네. 서민들이 이걸 소비해서 경기를 살리는 데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사실 얼마 안 되고 이게 다시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으로 도로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돈을 굴려가지고 돈을 버는 애들은 누굽니까? 월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간접적으로 월가에 2천조 원 가까운 엄청난 돈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야. 이게 제대로 서민들한테 돌아가려고 하면 이걸로 SOC 사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뭐 보조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학교를 짓는다든지 병원을 짓는다든지 실제적으로 물자를 투입해 갖고 빈민들을 위한 급식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민자들을 위한 보호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물건으로 투자를 해줘야 돼요. 직접 국가가 나서. 근데 돈만 쫙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숭숭숭 빠져갖고 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들어온 돈 갖고 예금이니까 그 돈으로 돈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본주들이. 네. 그럼 거기서 나온 이득을 가지고 거기다 세금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를 바꿔놓고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 결국은 옛날에 오바마가 무슨 뭐였죠? 금융위기 생기고 월가에서 모기지론 사태 생겼을 때 그때 돈을 엄청나게 직접 월가에다 쏟아부어갖고 비난을 엄청 받았죠. 엄청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재정이 엉망이 되고 나중에 재정 셧다운이 갈 정도로 엉망이 되는데 이거를 소민들한테 주는 척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수작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뭐 소득세 구간을 올리느니 그 자본 세율을 2배로 올리느니 20%에서 39% 올리느니 요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걔네들이 돈 벌 수 있는 미천을 미리 대준 상태에서 세금을 또 뜯어내는 거니까 이거는 밑돌 뽑아서 윗돌 개는 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진짜 서민들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주게 되면은 그들이 첫 번째 생존을 위해서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부터 거기에 돈이 투입될 텐데 과연 돈을 얼마나 뿌려주길래 그 돈이 다시 금융기관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완전히 못 사는 사람들한테 소득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줬다고 생각을 네.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넉넉해가 막 가족들이나 뭐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를 받았다고 쳤을 때 내가 이걸 생활비로 쏟아서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자원들의 대부분이 기업가라든지 이제 큰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받는 돈의 금액은 서민들이 직접 받는 돈에 비해서 훨씬 더 크다는 거지. 그리고 이런 서민들이 소비하는 이게 내가 진짜 돈이 없어하고 빵을 사고 밥을 사고 네. 통신비를 냈고 의료비를 내는 돈들은 결국은 그 업종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자본들한테 흘러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밑에 사람한테 돌리려고 하면 걔들한테 세금을 받아내갖고 계속적으로 회전을 시켜야 돼. 즉 먼저 부자한테 걷어갖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이게 순환이 되는데 그렇죠. 가난한 사람 돈을 부자한테 옮긴 다음에 이걸 다시 준다는 거는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은 회전될 수 있는 이 틈바구니에서 제공자의 역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청년들이 마치 영끌해서 비트코인 산다고 가상화폐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미 우리는 그런 청년들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위태롭게 쳐다보고 있는데 미국이란 사회는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퍼져 있다라는 거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청년층에서 그런 위태위태한 모습 보이기 시작해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걱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미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런 지금 영끌에서 가상화폐 사고 영끌에서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 않으면 지금 내 상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절망감으로 가득 찬 분위기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돈을 쓴다고 하는 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7천억 달러의 세금을 걷기로 목표를 세웠는데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국세청에다가 800억 달러 그 10%를 먼저 선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시스템도 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8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잖아요. 거의 100조 원 가까운 돈인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세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재정비를 해갖고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야. 네. 이거 제대로 걷어질까요? 10년간 800억 아니 달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뭐 법 만들고 정비하잖아요. 변호사들이 다 빠져나가. 빠져나갈 군형 만들고 피해 나갈 수 있는 법령 피해 갖고 주소지 옮기고 규모 바꾸고 명의 개설해가면서 다 피해 나갑니다. 이거 헛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 인력 확충과 시스템 개선 등의 10년간 800억 달러를 투입해서 7천억 달러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요 문장으로만 보면은 그냥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제 제대로 세금 걷겠다는 의지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 상황으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은 공무원 시스템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확충하겠다라는 거는 정식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사실 굉장히 공무원 시험 고시잖아 우리. 네, 우린 고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공무원 대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이 무슨 고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이제 본인들이 트라이 해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계약직이지 계약직 예, 우리로 말하면. 민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쪽에 만약에 인력 확충을 우리 제대로 된 사람들 뽑아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 만들어낼 거야 라고 해서 사람들 뽑잖아요. 100% 제가 봤을 때는 낙하산이야. 예, 낙하산 플러스 부자들을 위해 일할 사람들 찌질이들, 예. 간자들만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부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정책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800억 달러가 들어가는 건 정해졌지만 7천억 달러 세수를 확보한다는 거는 사실은 기대할 연결이 수가 안 되는 없는 거야. 거야. 계획이잖아 그냥.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800억 달러는 붙겠어. 자, 800억 달러 보면 얘들아 7천억 달러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어. 이거 다단계네, 다단계. 근데 이 둘 사이에 네. 명확하게 대치되는 800억 달러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산술적으로 이게 이렇게 돼서 논리적으로 이게 7천억 달러가 나와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죠. 증세를 한다고 해서 세율을 바꿔가지고 실제로 증세가 된 예가 거의 없어요. 왜? 그 반대 다른 어떤 법망을 피하고 빠져나가 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돈을 들이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민주당의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확충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민자 늘리고 시민권 쉽게 나눠주는 거랑 비슷한 그런 계획인 거예요. 왜? 4년 안에 다음 선거 전에 최소 7천만 표 이상을 자기들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지금 툰드라 타이거님이 미국 공무원 평균 연봉 1억이 넘어요 하셨는데요. 여기 맹점이 있어요. 공무원 평균 연봉만 보지 마시고 다른 민간 기업 평균 연봉을 보십시오. 어느 게 더 높은지. 민간 기업의 평균 연봉이 훨씬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똘똘하면 민간 변호사 하지. 그치, 공무원 안 해요. 공무원 들어가고 거기에서 계약직 공무원 안 한다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는 검사나 판사들도 다 이렇게 공무원 이런 식으로 뽑잖아요. 네, 그쪽으로 들어가는 애들 특징은 그거죠. 내 나중에 정계로 나갈 거야. 해가지고 사실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출직 뭐 판사나 이런 사람들, 검사장들 같은 사람들 사실 다 현직 변호사였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의 꿈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무슨 뭐 정의와 법을 지켜가면서 하겠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 입신양명에 연관되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지.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 미래산업 여건 조성과 기후 대응 기반 시설 정비에서 2조 2천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을
처리해달라고 추가로 요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지원 세금 이외에 2조 2천억 달러 정도의 공사, 아까 얘기했던 공사를 추가로 벌릴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또 요구한 거야. 그럼 합치면 얼마야? 4천조 원, 5천조 원 가까운 돈을 자기 임기 안에 뿌리겠다는 거예요. 야, 근데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만약에 트럼프가 사실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고 하는 정책 했었거든요. 그때 주류 언론부터 시작해서 민주당까지 나서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기사가 뭐냐면 미국의 빚이 얼마가 늘어났고 5달러를 벌면 지금 3달러가 빚 갚는 데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러고 트럼프를 공격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했을 때보다 바이든이 벌이는 일이 사실은 더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기 4년 임기밖에 안 되는 놈이 4천조 원 이상을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거를 낸시 아줌마가 선동이 돼갖고 일어나고 박수를 치고 있다니까. 어? 문제는요, 얘들이 이렇게, 니네 나라 돈이니까 마음대로 그냥 찍어서 알아서 돌려 써. 니네들 부루마블을 하든 포카를 치든 알아서 해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이렇게 풀려버리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해진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에 돈이 많아지고 투자 기금이 많아지면 한국에 돈 싸들고 주식 투자하겠다고 오는 놈들 많아지니까 주가 올라서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같이 그 달러로 원자재 사와서 달러로 결제받는 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그 외환 관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서 도대체 이 달러의 값어치를 실제 가치를 얼마로 보고 이걸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달러를 쌓아놓을 수도 없어. 왜냐면 지금 상황 보면 굉장히 위태위태하거든요. 그럼 언제 달러 값이 꼬라박을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기름을 20불 주고 예를 들어 20불 주고 이만큼을 사왔어. 그래갖고 내가 그걸 가공해갖고 수지를 만들어서 내다 팔아갖고 40불을 벌었는데 이 40불이 20불 기름 사온 것만큼도 못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와버리면 우리는 헛고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미국발 어떤 재정 위기, 달러 위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로 하고 지네 미국 국민 살리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모르겠어. 미국 국민이나 미국 기업은 살지. 근데 다른 달러를 유통하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건 신경 안 쓰지. 근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지. 우리는 써야지. 우리는 써야지. 우리는 에이씨 더럽지만 신경 써야지. 그럼 달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파셔야 되겠네. 이게 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러는 게. 그래요? 예, 분산 분산 투자. 분산 투자. 몰빵은 이제 절대 안 됩니다. 달러 몰빵은 노노. 뭐가 돈 될지 모르는 세상에 오니까 달러, 유로화, 금, 은, 채권, 국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양하게 분산해 놓고 위험 그렇죠. 여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돼요. 네.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주목받을 수 있는 게 90%를 접종을 했다네요. 백신을 미국에. 백신을? 나도 몰랐어. 물론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벌써 백신 접종을 90%를 달성했다고 지가 다 했다고. 네. 말도 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 5만 명이야. 5만 6만 명이에요 매일. 27일 기준 5만 1,938명. 말이 돼. 아니 그게 5만 명이 전수 조사한 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 되면 인도랑 똑같은 비율 아니야? 인도가 30만인데 인구가 14억이야. 그러니까 미국은 3억 3천만 명인데 5만 하루에 명인 거잖아. 5만 명이야.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인도하고 인구수가 똑같다면 25만 명 수준인 거야 지금. 아이고 니들 인도에 지원한다 어쩌네. 그걸 신경 쓰게 하고 니들 신경 써야 돼. 니들. 진짜 그렇네. 그 비교를 해보니까 또 그렇네. 그러니까. 희한하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90% 맞췄으니까 우리는 안전합니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리고 진짜 우리 기레기들도 그런 거 좀 써봐라. 90% 맞췄다 이러는데 확진자가 5만이란다 미국이.
우리는 지금 이제 300만 명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1000명 안 넘기면서 억지로 꾹꾹 눌러 틀어막고 있잖니. 그러게. 어? 우리나라 이런 거 진짜 비교하면 너무 잘하는 거 너무 아니니 잘하고 우리는? 있는 거죠. 네. 네. 정말 잘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정도 되면요 모더나는 무리란 얘기예요. 효과 화이자. 없는 거야. 아예 미국에서 모더나 위주로 했으니까. 처음부터 모더나에 밀어줬지. 모더나를 몰빵해서 몰빵해줬지. 밀어줬으니까. 그랬는데 90% 놓고도 이 모양이라 그러면 미국 방역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실패한 거예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은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답이 없는 사회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허술한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떨어지는 게 너무 순식간이에요. 일자리 잃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억 단위의 연봉을 받고 있어도 일자리 잃으면 꼬꾸라지는 게 한순간이더라고요. 난 네. 미국이 좋은 건 딱 하나야. 부도가 나면 파산하면 안 갚아도 돼. 완전 면책이 돼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뭘로 시작할 건데? 또 빌리지. 어우, 우리나라는 한 번 파산하면 다시는 돈을 안 빌려주지만 미국은 한 번 파산하고 정산하고 나면 또 빌려줘. 네. 네. 난 그 점은 좋더라. 근데 그렇게 한번 파산하고 다시 빌릴 정도의 멘탈을 가지고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부자들. 그러니까 내가 그렇지. 얼굴 철판 깔고 사기칠 수 있을 정도의 부자들이나 또는 그런 사이코패스를 아니고는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이코패스인 게 나 망하게 생겼으니까 빚을 2배를 더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고 미국 시스템 안에서는 그래 그러면 2배로 갔다가 하고 먼저 번 것까지 합쳐서 꼭 갚아줘야 돼 이게 되는 시스템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빚에 관대할 수가 없어 미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은행은 애초에 돈을 돈으로 생각 안 해. 사기꾼이 갖고 가든 강도가 갖고 가든 이자만 잘 내고 돌려주기만 하면 괜찮다는 개념으로 가니까 이 어마어마한 4천조 원이라는 돈을 돌려가지고 미국만 살리고 아니 미국만 살리는 게 엄밀히 따져놓고 보면요 미국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부자들 특히 이 금융 세력들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처방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억지로 틀어 막아놨던 뚜껑을 한꺼번에 열어가지고 그 주둥이에다가 콜라병만한 주둥이에다 세숫대 같은 물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것도 얼마 없을 거야. 그래서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사실은 저는 지금 그게 뭐 미래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지금 미국 사회를 그대로 영화한 게 아닌가. 실제로 그러면서 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위로 올라오잖아요. 껴줄게. 뭐 너도 같이 누릴래?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이게 진짜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저는 건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반발심했는데 껴줄게. 막 민주화 운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절하고 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경기도지사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애들이 내가 왜 이런 골아픈 짓을 그동안 해왔던가.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돈의 유혹이 훨씬 더 자유로운 게 미국이라는 거. 난 아무래도 미국 스타일인 것 같아 라이프가. 노숙자나 되지 마셔요. 네. 거기 노숙자 천국이잖아요. 네. 아무튼 그렇고. 네,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미국 27일 기준으로 1회 이상 접종이 43.2% 그리고 접종 완료가 29.5%입니다. 말지 않은 바이든은 90%라고 했어 오늘. 그러니까 말지 윤석열에서. 않아서 그분 실수한 그러니까 숫자 잘못 보신 것 같아. 60을 90으로 야, 잘못 4를 봤나? 어떻게 9로 잘못 보니? 그걸 앞자가리가 잘못 틀린데. 4하고 9하고 그거 너무 다른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무튼 박수 쳤으니까 90% 접종한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까지 말지 않으시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이게 이제 그 와중에 북한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근데 북한 얘기는 잠깐 꺼내고 네. 막 아프간도 가고 뭐 가고 아무튼 통합해 갖고 다 때렸는데 우리나라 또 기레기들은 속보로 내고 있어. 속보. 바이든이 또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뭐가 필요하다 그랬다 그러면서 또 지들 마음대로 또 뇌피셜 기사들을 써내고 있어요. 근데 바이든은요 서두에만 북한 얘기 꺼냈고 말미는 아프간 얘기하고 끝냈어요. 근데 우리 기사는 그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 바이든은 백신 접종을 잘 끝내가지고 미국은 평화로운 상태다 그랬다. 한국은 언제 그렇게 될까? 이렇게 못하는 거는 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다. 이 지랄을 떨 거고요. 또 하나 얘기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몸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최저시급을 15달러까지 37%를 올린대요. 야, 15달러. 15달러. 15달러 한 시간만 일하면 얼마지? 15달러야. 2만 원 정도 되나요? 그렇죠. 15달러? 거의 이제 18,000원 정도 되는 건데 와. 한 시간에 18,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이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이 우리나라 조중동 같으면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겠죠. 빨갱이라고. 나라 말아 먹는다고. 이제 사람들 게을러져 갖고 일도 안 하고. 근데 바이든이 그랬어요. 돈은 많이 줄 테니까 일은 적게 해라. 오늘 연설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하면 바이든이 이건 새빨간 빨갱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또 안 하고 있어. 하얘 언급도 안 해요. 우리나라 기사에는 아예 이 얘기가 없습니다. 난 진짜 이 언론 개혁 언제 될 거예요? 아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죠? 네. 나 진짜 예. 네, 아무튼 아이씨. 너무했다. 대나무숲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정말 스트레스 지수가 극으로 가네요. 그리고 또 뭐 법인세도 21에서 28%까지 뭐 근데- 올린다고 하는데. 최저 시급이 15달러잖아요. 네. 그걸 맥도날드 지수를 봐야 돼. 그래요. 왜냐면 최저 시급 받아가지고 맥도날드 몇 개 사 먹을 수 있나? 빅맥 지수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빅맥을 돈으로 살수 지금 있나 보니까 없나. 16,600원 정도네요. 15달러가. 우리는 4달러잖아. 어? 롯데리아구나. 죄송합니다. 난 맥도날드가 4달러인 줄 알았는데, 롯데리아가 4달러였군요. 네. 그래서 빅맥 지수를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예. 빅맥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빅맥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시급이 16,000원? 이게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가 수준하고 통화 가치를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빅맥 지수를 확인을 해봐야지만 미국 상황에서 이 15달러, 최저시급 15달러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4달러보다 비쌀 거예요. 4달러는 롯데리아라면서요? 미국은 버거킹이래? 그것도 버거킹? 틀렸나 봐. 네. 미국 5.3달러. 그러니까. 되고 우리나라는 4,400원. 왜냐면 버거킹보다는 맥도날드가 항상 더 비싸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하세요? 어저께 그 멤버십 방송에서 한 거예요. 맥도날드, 버거킹. 그러니까 5달러 정도 되니까 3개 사 먹을 수 있네. 1시간 일하면 3개. 네. 햄버거 3개 사 먹을 수 있네요. 우리나라는 2개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응.
$4짜리 2개 사 먹을 수 있는 수준인 그렇죠. 거죠. 2개 사 먹을 네. 수 있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못 사 먹고 버거킹이나 롯데리아 아니면 맥도날드는 $4짜리 먹어야죠, 우리는. 맥모닝으로 드셔야 맥모닝. 네, 먹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 이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최저임금 37% 올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중동하고 경제지들은 우리나라 망한다 그래. 당일날 바로 망한다. 이미 망했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 어저께 그 경제 성장률 수치 관련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저께.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반론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중국은 7.6%, 인도는 12% 간다는데 우린 겨우 1.6%다. 아, 맞아요. 아니 이것도 병신 아니야? 중국이야 인도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한 거고 네. 우리는 1사분기에 실제로 성취해낸 게 그거잖아. 그럼 우리가 7% 국민소득 35,000불짜리 국가에서 7% 하는 거하고 10,000불 5,000불밖에 안 되는 12% 오르는 거하고 그 성장률하고 그 영향력을 따지면 그 차이가 얼만데. 그리고 오늘은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오르는 거 거기는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렇지. 성장하는 거예요. 전년도 대비해서 30%막 까졌던 그런 데잖아. 네, 근데 그걸 그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조작을 하더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오늘 오후에 또 바이든 시정 연설을 두고 또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이 쏟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쏟아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내일 대나무 숲에서 다시 한번 탈탈탈 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은 망쳐놨다. 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공매도 시즌인데 아이고. 왠지 모르게 미국 놈들이 유태인 애들이 갑자기 홍콩에다 넣어놓은 돈이랑 어디 파나마 군도 숨겨놨던 케이프 군도 이런 데 숨겨놨던 돈 들고 우리 지식시장에 막 들어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 네, 다음 주 걱정입니다 아주. 그러면 동학개미들이 좀 방어할 수 있나? 타격이 모르겠어. 보니까 것 이번에 같은데. 그 네. SK 그 공모주 청약하는데 22조 원이 몰렸다더만. 근데 그게 주로 외국에서 아니 서민들 돈인 거야. 아, 우리 국내 돈. 국내 국내. 서민들 돈이 22조 원이 깔렸다는 거야. 이게 네. 지금 비트코인으로 조금 세서 그렇지 주식 시장 안에 6, 70조 원 정도의 돈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유동성 자금, 땅도 못 사고 주식도 못 사고 채권도 못 사서 돌아다니는 유동성 자금이 얼마냐? 1,450조, 약 1,500조 원 가량이 유동자금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엄청 부자예요. 네. 그 돈은 어디서 돌고 있어요, 그럼? 내 주머니에선 안 돌고 있고 네.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돌고 있는데 또 한국이 저희 금융실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기 저축형 아닌 이 예금성 자산으로 돌고 있는 통계를 내보니까 최소 1,400조 원에서 1,700조 원 정도가 투자처를 못 찾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정말 부자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만 난 부자가 아닌 거야. 우리만 부자가 아니다. 그렇지. 5천억 정도는 신용대출 해줄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자다. 아까 제가 분명히 조원이라 그랬어요. 1,450조 원에서 1,700조 원. 네. 자, 요 정도까지. 그 대나무 숲만. 대나무 숲을 너무 오래 했네. 갈수록 대나무 숲이 길어지네. 이러다가 대나무 숲만으로 2시간 하게 되겠어. 이러다가. 네.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그냥 한풀이를 해본 네. 프리토킹. 네. 대나무 숲 얘기였고요. 아니 저는 허탈해진 분 하나 슬퍼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는 사실 약간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너무 다른 세상 딴 이야기잖아요. 세상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1년 전만 해도 저쪽 사무실 10조세 얘기할 때 비웃었지? 네. 여기 왔더니 100조세도 비웃고 싶네 이제. 왜요? 10조 갖고 할 수 있는 건 없어. 상속세도 못 낸다. 결국 내가 너무 그릇이 작았다. 손 작가는 아직도 더 발전해야 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이고.